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 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동차,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 내 차의 엔진 성능은 좋은가 나쁜가 궁금하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단해 보십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물으러 가십니까? 아니면 네이버에서 글을 쓰십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십니까? 오늘 권영호 TV 채널을 발견하셔서 영상을 클릭해 주신 분이라면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릴 것이고 현재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개략적으로 엔진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할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즉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내 차의 엔진 성능이 어떤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성능을 확인할 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가 지금 엔진오일 점검하는 스틱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여기 있거나 이쪽에 있죠. 근데 이 자동차는 이쪽에 숨어 있어요 지금요. 이거를 뽑았을 때 엔진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전 상태로 시동이 걸려 있는 거니까 이걸 뽑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리 나죠?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자, 완전히 빼보겠습니다. 엔진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끼웠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나오면 안 된다, 정상적인 자동차가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자동차가 입고됐을 때 이걸 뺐더니 또는 이거 캡을 열었더니 시동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정비가 된 상태라 시동이 꺼지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이 오일 주유구 캡을 열어 보겠습니다. 자, 체인 돌아가는 거 보이죠? 엔진 상태가 나빠지죠? 엔진 컨디션이 나쁘면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비가 된 상태라서 시동이 꺼지지는 않는데 지금 엔진 RPM 상태가 어때요? 이상하죠? 자, 지금 막혔어요. 여기서 열었을 때 또는 오일 스틱을 뽑았을 때 블로우바이 가스가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공기량 센서 값이 정상적으로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ECU는 그 부족한 공기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오일 스틱을 뽑았을 때 또는 주유구 캡을 열었을 때 엔진 성능이 변한다 그러면 내 자동차의 피스톤과 실린더의 간극이 크구나, 또 오일 감소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또 시동이 꺼져 버린다 그러면 내 자동차의 컨디션이 무척 나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사시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자동차를 진단하시든 오일 게이지와 또는 오일 주유구 캡을 열어서 엔진의 컨디션이 전혀 변화가 없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은 비록 중고차를 살 망정 또 현재 타고 있는 자동차의 성능이 어떤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시동 걸어놓고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내 자동차가 오일이 먹는다 그러면 피스톤과 실린더의 틈을 이용해서 오일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 만일에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뺐더니 엔진 컨디션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런데 엔진 오일이 감소된다 그러면 내 자동차는 실린더와 피스톤을 통해서 오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헤드 쪽에 있는 밸브를 통해서 오일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정비비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시고 무슨 말을 드렸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를 못하셨을 겁니다. 왜? 자동차 엔진의 구조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블로바이 가스의 경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보시고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엔진의 단면을 간단하게 그려본 겁니다. 여기 사각형은 에어클리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클리너에서 엔진 쪽으로 공기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터쿨러를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건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 밸브, 이렇게 생긴 밸브, 얘는 트로틀 밸브라고 합니다. 엑셀 페달을 밟으면 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공기의 유입의 양을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물론 엑셀 페달 센서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얘가 움직이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갈 때 여기에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밸브가 있습니다. 배기 밸브입니다.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있다. 여기서는 연소실이 되는 거고 여기 중간에 스파크 플러그가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각형으로 된 거, 얘가 뭐냐면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피스톤 링이 박혀 있고요. 피스톤 링 바깥쪽에는 이렇게 외부에 원통형으로 된 실린더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 그 실린더 주변에는 냉각수가 흘러다니는 워터 자켓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던 주 골자는 블로바이 가스라고 했습니다. 엔진 오일 게이지를 뽑는다. 오일 점검 스틱을 뽑는다. 여기 붉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얘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오일이 담기는 통, 오일팬이라고 합니다. 이 오일팬의 양을 점검하는 게이지 아니겠습니까? 피스톤이 내려갈 때 흡입합니다. 공기를. 흡입, 밸브가 열리니까요. 그리고 압축합니다. 순간적으로 압축이 되지만 피스톤이 올라갈 때는 이 틈을 타고 가스가 내려옵니다. 어디로? 오일팬 쪽으로. 또 압축이 끝나고 스파크 플러그를 통해서 점화를 하면 강한 폭발력 때문에 또다시 피스톤 링과 실린더의 틈을 이용해서 가스가 또 내려옵니다. 이 가스들이 오일팬에 담아있다 그러면 오일팬의 주변에서 가스켓에서 새겠죠.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또다시 얘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PCV라고 되어 있습니다. 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입니다. 즉 오일팬이라고 하는 공간을 크랭크케이스라고 하고 그 밑에 부분은 나사를 이용해서 체결을 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오일팬 속에 있는 블로바이 가스를 휘발유와 공기가 연소되지 않은 불완전 연소된 가스를 밖으로 버리면 안 되니까 위로 올려보내서 즉 흡입구 쪽으로 리턴시켜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엔진 한쪽에 즉 헤드라고 하죠. 이렇게 커버를 벗겨내면 즉 로크홈 커버를 벗겨내면 어느 한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타고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오일팬 쪽에 있는 가스가 블로바이 가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로크함실로 오면 엔진에서 빨아들이는 힘에 의해서 얘가 다시 재활용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PCV 호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가 많아지면 여기서 감지되는 정상적인 공기 유입이 아닌 도둑 공기 같은 공기가 더 들어오니까 ECU는 여기 있는 센서나 맵 센서를 통해서 즉 엑셀 포지션 센서와 AFS의 부정확한 조합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ECU가 제어를 합니다. 그때
엔진 부조화 현상이 생기거나 시동이 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별도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 하신다면 교재를 이용해서 이 블로바이 가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미 드린 바도 있지만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또다시 단면을 이용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아셨다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여기서는 흡입, 압축, 폭발, 압축할 때 블로바이 가스, 폭발할 때 블로바이 가스 나온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PCV 밸브를 통해서 엔진 흡입구 쪽으로 다시 보내는 구조다. 여기는 배기 밸브니까 이렇게 해서 촉매를 그렸고요. 촉매 앞에 있는 센서 1, 촉매 뒤에 있는 센서 2의 모습을 여기다가 그려드렸습니다. 비록 간단하지만 대략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있구나 라고. 그래서 오일 감소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올라온 오일들이 럭컴 카바 쪽으로 올라온 오일들이 밸브를 타고 내려간다. 이렇게 밸브가 있으면 밸브가 삽입이 되면 여기 이렇게 해서 밸브 가이드 오일실 이런 게 있습니다. 빨려 들어간다. 왜?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니까 공기가 들어갈 때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오일을 샥 빨아들이면 얘가 연소돼서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오일이 감소된다. 그래서 오일이 감소되는 경우에 대부분들은 어때요? 가이드 고무를 바꾸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 이 블로바이 가스가 많아서 즉 실린더와 피스톤과의 갭이 클리어런스가 너무나 커서 오일 감소는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엔진 부조화가 없다면 즉 방금 전에 보신 영상과 같이 엔진 부조화가 없는 상태인데 오일이 줄어든다 그러면 자 오일 감소의 원인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고점도 오일을 사용한 건 아니냐,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한 건 아니냐, 그러면 오일 감소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방금 이미지를 통해서 보셨던 또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자 실린더 플러스 링의 틈 이걸 통해서 오일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세 번째가 밸브 가이드 오일 실. 그 외에는 누유겠죠. 안 그렇습니까? 누유가 안 일어난다면 충분히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다. 그런데 오일 감소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이런 오일을 사용해서 오일 감소를 더 촉진시키는 자동차 회사도 있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비록 명차 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일지라도 점도가 낮은 오일을 사용해주면 좋겠는데 그 점도의 오일을 사용하게 해서 오일 한번 교환할 때 몇십만원, 다음 교환 시기까지 중간중간에 보충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할 오일이 또 몇십만원. 그래도 자동차는 좋다고 여러분들은 쌩쌩거리고 다니십니다. 알고 탑시다. 이제는 여러분 비록 그들이 명차를 만드는 회사일지라도 그들이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될지라도 자동차 엔진의 정확한 구조 정도는 알고 자동차를 만들었는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권영호보다는 그들을 더 믿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한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오일 스틱을 뽑거나 엔진 오일 주유구 캡을 열었을 때 엔진 컨디션이 무척 부조화스러운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 블로바이 가스 통로를 통해서 외부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서 이슈가 정상적인 공기량 값을 측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조화 현상이다. 그런데 오일 스틱을 빼도 멀쩡한 자동차가 있고 방금 보신 바와 같은 자동차가 있다 했을 때 멀쩡한 자동차가 좋은 차다. 그 차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아시라고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